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한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는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노력하는 업소들도 많았지만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한 업소들도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 상가의 현 주소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 상가 중심지. 평소 같으면 물류이동과 바이어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LA 다운타운 의류 상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업소들이 늘었고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전환한 업소들도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리테일 마켓에서 온라인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티 드레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발달로 B2B 거래가 클릭 하나로 이루어지는 세상. 예전보다 쇼룸을 찾을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었고 결국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행이 민감한 여성복은 물론 평소에도 수요가 적은 남성복도 매출 급감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팬데믹 기간 오히려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온라인으로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확실히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높아진 물류비와 인건비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의류업계지만 하반기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라스베이거스 매직쇼가 다시 개최되는 점도 한인업주들에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한국 분들은 오히려 브랜드를 계속 잘 꾸준히 미루셔가지고 그래서 쇼에는 거의 다가 다시 참석을 하신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한인 의류업계는 높아진 물류비와 최저임금, 심각한 구인난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환 등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와 한인단체가 손잡고 한인을 비롯해 젊은 아시안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젊은 한인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할수록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 페이스는 LA 카운티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안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는 공무원을 계획 중인 한인 학생들에게 이번 인턴십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야지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시험도 패스할 수 있는데 시험에 쉽게 통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유급 인턴십은 14살에서 24살까지로 120시간 유급 교육과 업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검사 사무실, 공원국 등 각종 부서 등에서 700개 이상의 인턴십 사이트가 운영 중이고 시간당 $15가 제공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24살까지 매년 이어갈 수 있지만 아시안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LA 카운티의 아시안 인구는 15%를 차지하지만 인턴십 프로그램 아시안 참여율은 3%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페이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안 인턴이 늘어나 카운티 정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were barely coming into our country that didn't know how to even navigate our public health system as well as our social service system. We are not always apt to ask for help. 이메빈 페이스 회장은 증오범죄 예방과 지역사회를 위한 한인 공무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올 가을에 크게 확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제된 마스크 착용과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로렌스 고스틴 국가글로벌보건법 협력센터장은 미국 내 한 방송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미국이 매우 위험한 가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O는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 완전한 방역 해제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And I would urge extreme caution in the complete lifting of public health and social measures at this time because there are consequences for that. 실제로 델타 변이로 인한 재유행 조짐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를 인용해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신규 코로나 감염 환자가 최소 10%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51.7%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추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이건 레니 브라운 의대 교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옮겨갈 때마다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끝내 더 이상 백신으로 보호할 수 없는 변이가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선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어제까지 미국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의 비율은 47.6%로 절반이 안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55.1%인데 이마저도 한 차례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플로리다 붕괴 사고 사망자가 6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지 당국은 더 이상의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업 방향을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어제 6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의 수는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생존자 구조 작업에 중점을 뒀던 현지 당국은 더 이상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오늘 자정을 기해 작업 방향을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했습니다. At this point, we have truly exhausted every option available to us in the search and rescue mission. So today is about beginning the transition to recovery so that we can help to bring closure to the families who've been suffering and waiting for news. 지난 4일 밤 잔종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면서 새로운 잔해 구역인 주차장과 일부 지역이 발견되며 생존자 구조에 대한 기대가 살아났으나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색구조대는 점점 더 많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건물이 새벽에 붕괴한 탓에 적지 않은 시신이 침대에서 발견됐다고 구조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에서 복구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구조경과 음파 탐지기 등의 작업만 멈췄을 뿐 모든 수색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장 역시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Today is a heartbreaking day. But I have not lost hope that there could yet be a miracle. 한편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 엘사가 다가오며 어제 새벽 2시간 정도 구조 작업이 중단됐으나 다행히 가장 강력한 비바람은 이 지역을 서서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거리에서 납치된 여자아이를 구조하는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LA에서는 교회탑 꼭대기에 올라 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켄터키 루이스빌의 지역 경찰 바디캠 영상입니다. 급히 차에서 내린 경관이 빨간색 차량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반응이 없자 경관이 다가가 차 문을 열었고 곧이어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구조합니다. 경찰은 이어 아이를 납치한 남성도 체포했습니다. 6살 소녀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Grabbed her by the collar, slung her around, and threw the bike. So I mean, for a 6-year-old, that's pretty violent. 목격자는 급히 차에 올라 납치 차량을 쫓아갔고 경찰에 번호판과 차량 정보를 제보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이나 지인 등 면식범의 소행이 아니며 목격자가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이스트 LA에 있는 한 교회탑, 십자가 바로 아래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붕에는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양말 한 짝에 속옷으로 보이는 짧은 하의만 입은 채 전선을 잡고 다른 건물 지붕으로 이동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교회 탑의 불은 더 확산되지 않고 꺼졌으며 경찰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남성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학생들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6억 3,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교육진흥안이라고 명명된 이번 계획은 어린이의 읽고 쓰기 능력 배양, 디지털 시민 육성, 대학 및 직업 준비, 특수교육 서비스, 전학교 공통교육과정 수립, 교육에 대한 사회 정서적 지지 확대 등 6개 분야에 집중됩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읽고 쓰기 검사와 지도가 실시되며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읽고 쓰기 능력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난독증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며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소규모로 수업이 운영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면적인 교육 사업 회복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학생들의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며 17만 5천 대의 기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에 2억 5,10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개별 수업 과정을 배분받은 특수교육 학생들은 모두 방과후와 토요일 수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 상당 부분 취소되었던 직업, 발표, 물리치료 수업 등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시 당국은 내년 가을까지 프리-K 수업에 800명의 아동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상담이 확대되며 AP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고교 심화학습 과정에 48개의 온라인 수업이 추가되고 대학교 수업을 미리 수강할 수 있는 콜리지 나우 프로그램도 재개됩니다. 2023년 시행이 예정된 유니버셜 모자이크 커리큘럼으로 올 가을 900만의 독해 교재가 투입됩니다. 메이샤 로스 포터 뉴욕시 교육총장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수업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해 다양한 인종과 국가적 배경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교육 자료가 체계화되어 교사들이 기존 자료를 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멀그류 뉴욕시 교사노동조합 회장은 학교가 정상화된 뒤에 진행할 일이 산더미고 이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며 시 당국에서 예산을 안전히 확보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미국인들이 예상을 뛰었고 다시 늘어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천 건이 더 늘어났고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또 이날 발표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을 크게 웃돈 결과입니다. 함께 발표된 2주 전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비해 14만 5천 명이 줄어 334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계속 실업수당 신청보다는 신규 신청자 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순조롭게 보였던 고용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수혜 기업들은 별도의 추가 증빙 없이 세금 보고만으로 비용 공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세금 보고를 한 업체는 매출 감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최대 15만 달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세금 보고를 통해 총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것이 확인되는 업체에 한해서며 비용 공제 없이 세금 보고를 완료한 업체의 경우 수정 보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서 지난 4월 29일 PPP 융자에서 비용 공제를 확대 허용하는 가주경제부양법 AB80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초기에 종업원 급여 명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다가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발로 렌트나 모기지, 유틸리티 또는 보수 수리 비용에 대한 비용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